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눠준 요런 노란색 오리엔테이션 종이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 위에 보면 학교랑 학년, 그다음에 이름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랑 학년 이름을 적는 곳. 여기에도 학교랑 학년 이름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 받은 책 두 권에도 모두 이름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책 두 권 모두 적어야 됩니다. 책 두 권 모두. 자, 준비됐나요? 자, 또 놀러 간 지금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주말이라서 또 집에서 쉬고 있는 또 친구들도 있지만 또 특강을 또 신청하지 않은 도전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또이 여름 방학의 시기에 네, 여러분들 스스로 자원했든 또 부모님의 권유를 했든 또 친구가 하자고 해서 했든 어떠한 동기부여가 됐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걸 대단한 거. 이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오리엔테이션 종이를 마무리를 할 때 오늘 집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네,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제 우리 학원이 2019년에 한번 토세를 한번 했었고 그때는 겨울 방학 때 한번 했었고 조그맣게 그리고 또 2년 전부터는 매년마다 여름방학 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연속 지금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혹은 오늘의 자리가 또 처음인 학생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되었건, 또 그러기 때문에, 또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오늘의 그 오리엔테이션이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이 첫 시작, 그러니까 첫 수업보다 첫 시작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기는 하지만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또 다른 그 특강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면 사실상 이 방학 기간이라는 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학기랑 2학기가 나눠져 있지만 한 학기에 학교 시험이 있을 때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방학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한 학기를 모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네.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잘 들을 거고 아니라면 또 공부 얘기하시네라고 얘기하는 주제일 수 있지만 여름방학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2학기에 한 학기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 또 겨울방학의 시간은 뭐냐면 사실상 1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년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원들은 사실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게 사실 따로 없어요.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게.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게 따로 없고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평소에는 1시간 수업이었던 게 3시간으로 바뀌고 3시간 수업이었던 게 5시간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곳들은 그런 것들은 바뀝니다. 하지만 또 여기는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서울이 아니라 평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다른 학생들은 하지 않는 뭔가 특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남다른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 너무 이거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오리엔테이션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지금 몇 시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앉아 있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순간에 이왕 온 거 그래 최선을 다하고 가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풀어보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앞에 있는 화면을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빈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채우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 그 글씨가 써져 있기 때문에 빈칸에 여러분들이 쓰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작성하면서 들을 내용은 남들은 자고 게임하는 시간에 우리는 성취감을 맛본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간은 여름방학 여러분들 이제 오늘
기점으로 모든 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방학식을 한 학교가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학교들이 방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시작한 날인 만큼 사실상 집에서 얼마나 자고 있고 게임하고 아니면 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겠어요. 그죠? 네, 하지만 그럴 때 남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그 공부로서의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이번 토스를 통해서 한 번은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여기에 예비 중 학생들도 앉아 있지만 초등부 학생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동일하게 나오는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뭔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문제는 뭔가 맞았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 조금의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의 성취감. 사실 공부는 별게 없어요. 공부는 별게 없고 그 한 가지 조금의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강도 마찬가지로 남들은 자고 게임하는 시간에 우리는 성취감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도 작성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학이니까 놀자. 네, 방학이니까 놀자 하는 거는 실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이렇게 초등학생 때는 사실상 이 방학의 기간이 쉬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쉬어가는 기간이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방학 기간을 내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도 방학이니까 내가 이거는 또 내가 더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또 들여보는 시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토스를 시험 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뭘 한다고 써져 있죠? 성장을 한다라고 또 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why? 네, 왜?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셀의 날짜, 수업 날짜들을 이따가 다시 같이 한번 써보면서 우리가 좀 일정들을 가지고 가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오고 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표정에 막 온갖 짜증들이 섞여 있는 학생들이 있어. 내가 왜 오고 있지? 왜 가고 있지? 왜 앉아 있지? 저 수업 내가 왜 듣고 있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집에 언제 가지?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온 거, 왜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이왕 온 거, 그래, 하자, 해보자.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 토셀의 모든 수업을 할 때는 원장쌤과 같이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나눠져서 또 수업을 또 해보고 또 실전으로 또 문제를 또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 동안 단 1분 1초라도 뭔가 불필요한 시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기간 내내 특강을 또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만큼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학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결석을 하거나 이랬다면 과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매번마다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과제는 단 하나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가기 전에 앞에 보면 지금 뒤에 앉은 학생들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깨알 같은 글씨들로 써져 있죠. 그죠? 굉장히 작은 글씨들 하나하나가 써져 있습니다. 뒤에 학생들 보이나요? 사실 잘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게 뭔가 많아 보인다. 개미인가? 라고 그냥 생각만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쪽부터 여기까지의 과목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중학교 3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 되는 그 시기에 이 과목들 안에서 17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내후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내후년부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고
내년 아니고 내후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네. 네, 그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미 흘러갔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라가 폭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직전의 시기에 이 많고 많은 과목들을 여러분들 앞에 지금의 제가 원장쌤이 나눠준 것처럼 이런 종이 한 장에 받을 거예요. 이런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에 이 많은 과목들이 써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많은 과목들이 써져 있는데 이 과목들 안에서 여러분들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 17개를 선택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들을 과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내가 체크를 하면 내가 체크. 내가. 그럼 여러분들 이 많고 많은 과목들 중에서 뒤에 잘 보이나요, 혹시 이거? 잘 안 보여요? 네, 조금만 더 확대를 좀 해줄게요. 네, 대략적으로 요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 전혀 모를 거예요. 뭐 이런 과목들의 이름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뭐 화법과 작문, 뭐 여행 지리, 뭐 과학사, 뭐 이런 것들, 농업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어떤 과목인지를 알고 또 고등학교 가면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재밌게 그냥 학교 수업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려면 고등학교 성적은 우리나라에서 물어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여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골라야 될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과목을 골라야 될까? 잘하는 과목을 골라야겠죠. 그럼 그 잘하는 과목을 내가 잘할까? 우리 부모님이 잘할까? 내 친구들이 잘할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여러분들 스스로. 네. 지금 예비 중 초등학교 6학년들은 이거 고를 시간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남지 않아요. 3년. 네. 초등학교 5학년들은 4년, 초등학교 4학년들은 5년, 초등학교 3학년들은 뭐 아직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 예비 중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많고 많은 과목들 중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골라야 되는 그 시기가 오는데 이걸 지금 원장쌤이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앞에 원장쌤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수학, 과학, 사회, 국어 이 네 가지 과목들 중에서 두 가지만 고르세요라고 해도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아, 이건 싫어. 이건 하기 싫어. 이건 하기 싫어. 아니면 옆 친구 이거 한대. 이 옆 친구한테 물어봐. 너 뭐 할 거야? 아, 그래? 그럼 나도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많은 실수들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실수들을. 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잘 하지 뭘 잘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럴 땐 뭘 해야 될까요? 그럴 땐, 그럴 땐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그럴 땐, 다 해봐, 다. 다 최선을 다해, 다. 다 최선을 해봐야 돼. 근데 내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이 뭐냐면 나는 영어를 학원을 다니니까 점수를 잘 맞았어. 오케이, 영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수학 내가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내가 점수를 못 받았어. 그럼 난 못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학원을 매일매일마다 다녀도 숙제를 매일매일 안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학원을 매일매일마다 와도 수업 시간에 매일매일 집중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너네 이제 큰일 났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 시험을 준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토스를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다 끝나면 결과가 되게 잘 나와요. 뭐 듣기는 몇 점, 뭐 독해는 또 리딩은 몇 점, 그래서 나는 뭐 몇 등급. 그래서
전체에서는 몇 퍼센트, 나는 몇 등 정도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 성적표를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이게 매일마다 갔는데 어이, 너무 어려웠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도 또 확인해보고 그런 시간들도 같이 가져볼 겁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칸입니다. 네, 거기다 쓰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자, 토셀이란 첫 번째 칸은 토셀이란 토셀이란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면 되고요. 자, 토셀이란 토셀이란 자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은 토셀은 굳이 영어로 안 써도 됩니다. 토셀은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수능입니다. 수능. 네. 수능 출제위원 교수들이 중심이 된 국제토셀위원회가 국제토셀위원회가 출제하여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국제영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빈칸을 좀 쳐줄게요. 이 빈칸만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토셀은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출제위원 교수들이 중심이 된 국제토셀위원회가 출제하여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국제 영어 능력 인증 시험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 말들이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영어 시험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영어 인증 시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랄까 뭐 YBM 우리 겨울방학 때 했던 YBM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법 뭐 이런 데서 하는 영어 시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원에서는 왜 토셀만 계속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게 그 많고 많은 시험들 중에서 토셀만 토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 점수입니다.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들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들보다 조금은 어려워요. 조금은 어렵지만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 시험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레벨 테스트로 인해서 지금 교재를 받았듯이 레벨을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레벨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지난번 레벨과 또 그 다음 위에 레벨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생전 처음 받은 레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토셀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갔을 때 이 토셀 시험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점수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점수로. 점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스타터라는 레벨을 응시했었어. 근데 2022년에 내가 80점을 받았는데 2023년에 95점을 받았어. 그럼 점수가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높아진 거죠. 그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질 건 없어요. 아니면 스타터로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레벨인 뭐 베이직으로 내가 응시를 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레벨이 올라가면서 내가 응시한 그런 것들을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이 얘 여름방학 때 되게 할 거 없었나 보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얘는 방학 기간이지만 이 초등학교 이때부터 이렇게 도전을 했었구나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겁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바로 바로 뒤에 밑줄에다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맨 아래에 보면은 목표 점수를 한번 써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이제 OT를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작성하면 그 목표 점수를 작성하는 사람은 저일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틀린 문제를 한번 보고 이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있는 제가 정답지를 걷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걷을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고 다닐 거예요. 네. 그리고 1학년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것들은 채점을 스스로 해볼 겁니다. 채점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면 내가 뭘 잘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거를 채점해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정입니다. 네. 자, 맨 위에 네, 여름 방학 특강 캠프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 첫 번째 1번은 이렇습니다. 자, 원장 선생님과 55분을 수업을 하고요. 이 1번 문제 1번 그 문항에다 여러분들이 쓰면서 들으면 됩니다. 원장 선생님과 55분을 수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5분의 쉬는 시간 이후에 네, 매일 1회 네, 실전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매일 1회 실전 문제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두 권을 받았죠. 그죠? 네. 그중에서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숫자가 써 있지 않는 책. 숫자가 써 있지 않은 책은 항상 누구랑 할 거냐면 원장쌤이랑 같이 여기에서 할 겁니다. 같이 여기에서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책 말고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책 있나요? 2번? 네,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책은 뭐냐면 수업 항상 끝난 이후에 그 뒤에 있는 OMR 카드를 여러분들이 뜯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OMR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장소가 다름 아닌 학원이에요. 이 학원. 네, 이 학원에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항상 실전 경험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길어요. 네, 그래서 잘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밑에 이렇게 내려갔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날짜들은 수업 날짜들입니다. 수업 날짜. 수업 날짜예요.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날짜를 쓰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수업 일정을 알아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네, 수업을 먼저 듣고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까지는 특강 수업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학원 여름방학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네. 학원 여름방학이 언제부터냐면 8월 2일부터예요. 8월 2일. 네, 8월 2일. 그러니까 31일 수요일이 끝나도 그 다음 하루 목요일이 더 있고 그 다음에 학원 방학은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네, 금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까지입니다. 돌아온 화요일. 화요일이 언제냐면 8월 6일이에요. 8월 6일. 8월 6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원 방학은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지만 7월 31일 다음에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수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학원은 오지만 그날 오전에 특강 수업은 없는 거예요. 특강 수업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 방학이 끝났어. 학원 방학이 8월 6일 날 끝나고 학원 수업은 8월 7일 수요일 날 올 거예요. 하지만 수요일 날 오전에 있는 특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학원 방학 전후로 해서 놀러 가는 학생들도 많고 또 이렇게 휴가 떠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원은 방학을 하진 않지만 네, 특강 수업은 그 날짜에는 방학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학원 방학은 이때지만 나머지 날짜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네, 그 다음 주에 목요일, 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이 있어요. 네, 화요일, 수요일. 그럼 8월 14일 이후에는 수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이후에는 또 뭐가 있냐면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날은 어차피 학원도 방학이고, 네, 또 특강도 방학인 겁니다. 15일 날은. 그리고 16일 날. 은 금요일입니다. 16일 날은 금요일. 이지만 학원 그때도 학원 수업은 있지만 특강 수업은 없다는 거. 네. 왜냐하면 또 광복절이기 때문에 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하다가 아쉬워요 이 날짜에 해주세요 그럼 해줄게요. 뭐 나중에 좀 혹시 맘 바뀌면 얘기하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밑에 여러분들이 이거 3번 쓰고 그다음에 맨 아래 에버랜드 참석 여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그냥 나는 뭐 가고 싶을 것 같다. 그럼 예스라고 써도 되고 나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뭐 노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음. 매년 토셀 할 때마다 이 에버랜드를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날짜들이 어떻게 보면 또 많잖아요. 그죠? 예, 날짜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에버랜드를 가는 건데 예전에는 항상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는 항상 이제 마지막 날에 갔어요. 특강 수업 마지막 날에 갔는데 이번에는 어유 미안. 8월 10일 금요일이 아니라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미안.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에버랜드를 가는 학생들은 학원 수업은 네, 대체가 됩니다. 대체. 네, 그래서 학원 수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 친구들 여기 학원 와가지고 뭐 단어 시험 보고 뭐 하고 있을 때 이제 에버랜드 가서 이제 놀다 오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 8월 12일 날 중간에 껴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 특강하는 학생들과 또 추가로 또 가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강 자체가 아예 없었던 이제 중학생 뭐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이제 요때 이제 중고등반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가요 그 날짜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없지만 어 이제 곧 머지않아 이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8월 13일 날부터 동삭중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동삭중학교가 개학을 해요. 세상에서까지는 아니고 평택에서 가장 빠르게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예, 가장 빠르게 계약을 해요. 그래서 13일 이후에 에버랜드를 가면 동삭중학교 학생들은 또 못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학생들을 조금은 배려를 해서 8월 12일로 캠프 날짜가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생뚱맞게 가운데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잘 보내고 월요일 날 또 에버랜드 가고 화요일 날 수업인데 얼마나 집중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도 잘 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8월 17일, 토요일 날이 토셀 디데이입니다. 8월 17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날짜를 써둔 이유는 뭐냐면 14일까지 수업을 끝내고 15일 광복절, 그 다음에 16일 금요일 보내고 그 다음 날에 토셀 시험이에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토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조금 일정들이 뭔가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많아요. 예전에 토스 계속 해봤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한 1일 정도 연속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에버랜드 가고 또 뭐 그 다음 날 뭐 시험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일정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뭐 하다 보니까 계약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이번은 조금 여유롭습니다. 일정을 일부러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짰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칸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칸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칸입니다. 자, 무조건 무슨 출석? 현장 수업 출석입니다. 현장 수업 출석. 자, 무조건 현장 수업 출석을 우리는 조금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라서 뭐 이 날짜에는 뭐 엄마랑 뭐 여행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정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특강 수업만큼은 나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아니면 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장선생님 걱정돼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 어젯밤에 물린 모기한테 물린 게 너무 아팠어요. 이러지 말고 이러면 이러면 나도 아파. 나도 갑자기 아파. 나도 아파. 저 모기 물린 게 너무 아파서 못 갔어요. 아야 해요. 마음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지 말고. 아침이기 때문에 이제 오는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열심히 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예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듣거나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감처럼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집에서 일단 들으면 소파에 누워서 듣고 소파에서 누워서 듣고 어떻게 듣냐면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올려. 천장에 올려서 이렇게 해. 에이, 알아요. 원장쌤도 알아요. 원장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온라인으로 막 들어야 되니까 막 소파에서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듣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나는 한 10분 정도 봤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55분이 되어 있어. 정신 차려 보니까 55분이 되어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딴 나라 갔다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 뭐 오늘도 늦었으니까 어젯밤에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아야 있으니까 뭐 이래 어젯밤에 불닭 먹어가지고 뭐 속이 좀 아야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못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현장 수업을 여러분들이 오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 이후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업 후에 매일 1회 모의고사 응시를 할 겁니다. 실전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이너스티 홀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각기 다른 교실로 배정이 될 거예요. 두 명, 세 명, 네 명씩 이렇게 배정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갈 건데, 어쨌든 이 학원에서 시험을 어차피 볼 거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네, 그리고 또 집에 가기 전에 실전처럼 풀어보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행, 가족 일정, 개인 일정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라이브로, 네, 줌으로 네, 수업을 들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번째 수업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이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만약에 학원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오전 8시에 학원에서 발송된 문자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받은 사람 있나요? 네. 손 내려보고 혹시라도 못 받은 사람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받았다 하는 학생은 학원에 등록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집에 갈 때 원장쌤이나 아니면 앞에 계신 경락쌤한테 저 핸드폰 번호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번호가 지금 맞는지 아니면 또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줄 겁니다. 어쨌든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번호로 학원에 대해서 매번 수업 갈 때마다 줌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줄 거예요. 네, 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못 올 수 있는 아니면 여행 갔을 때나 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여행을 가서도 가능하다면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나 특강 수업 됐으니까 나 일단 이거 들을게. 그러면 엄마가 아이 됐어 라고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원장쌤 저 여행 가서 수업 들으려고 책을 다 가지고 갔는데요. 거기에서 책을 다 두고 왔어요. 아 그래? 그러면 거기다가 얘기해가지고 책 좀 보내달라 그래. 베트남인데요. 매년마다 한 명씩 있어요. 매년마다. 그 나라는 좀 바뀌어요. 나라는 뭐 필리핀이었다가 태국이었다가 베트남이었다가 아마도 그 나라들의 이 책들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수는 있어요. 갔다가 또 그걸 두고 와요. 뭐 근데 해외면 그러려니 이해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할머니 집에 있어요. 할머니한테 좀 보내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할머니 택배를 못 보내요. 그래 그럼 거의 주말에 좀 갔다 오면 안 돼? 주말에 좀 갔다 오면 안 돼? 거기 대전인데요, 부산인데요, 뭐 제주도인데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는데 책은 제주도에 가 있고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럼 왜 할머니한테 왜 드리고 오냐는 거예요, 이 책을. 할머니가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책을 항상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그 열정으로 책을 들고 갈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두고 오시면 안 된다. 기부하고 오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해당 시간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에는 해당 시간에 나는 라이브로도 못 들었어. 실시간으로도 못 들었어. 네, 그럴 때는 이 클라썸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 빈칸에다 적을 건데 이거는 뭐냐면 특강 수강생들만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우리 학원의 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강의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 그 수업을 들었는지 아니면 듣다가 졸았는지 아니면 몇 퍼센트만 보다가 끊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결석을 했어. 결석을 했는데 실시간으로도 안 들어왔어. 그런데 녹화 강의도 안 들었어. 그럼 내일 듣겠지? 내일도 안 들었어. 그러면 이틀 정도는 기다렸다가 학원에서 전화가 갑니다. 예. 우리 땡땡이 수업을 이틀 동안 지금 안 듣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이제 엄마가 얘기해. 우리 애기가 모기 물려서 아야 해요. 뭐. 안 되니까. 예, 그런 거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클라썸이라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부모님들한테도 줄 거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링크를 보고
네, 잘 또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꿈을 꾸자. 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뭐라고 써져 있죠? 이길 수 없다. 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 일련의 사례로 원장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밖에서 원장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보통 이제 아기들 때 남자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네 살 되면 이 아이가 공룡을 잡냐 아니면 자동차를 잡냐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져요. 그래가지고 공룡이든 자동차는 나뉘거든요. 원장 쌤은 공룡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다 자동차예요, 다 자동차.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당시에 다녔던 모든 차들 보면 아빠랑 같이 차 타고 가면 이거는 뭐 현대의 어떤 차, 이거는 뭐 어디에 어떤 차, 막 다 외우고 다녀서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밖에 하는 차가 이제 갑자기 주차를 하는 거예요, 주차를 하는 건데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아니었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토바이 아니었어. 예. 그 당시에 봤을 때 이제 차였어요. 자동차였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멋있어 보였냐면 그 차도 되게 생긴 게 멋있어 보였고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호주는 중학교 3학년부터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차가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딱 거기 내려가지고 뭐 아빠 차였겠지.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딱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뭐 그 사람한테 뭐 너무 옛날 얘기니까 미안하지만 그 차를 내가 사진을 찍었어. 그 차를 내가 사진을 찍고 무려 몇 년 동안이었냐면 13년 동안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원장쌤 핸드폰 배경화면에서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뭐 길가에 있는 꽃을 찍고 뭐 이런 거 아니었고 아무튼 아무리 그 사이에 뭐 다른 좋아하는 차들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배경화면을 안 바꿨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뇌리에 뭔가 꽂힌 그게 너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내가 언젠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는. 근데 13년 이후에 원장쌤이 뭐가 됐냐면 실제로 그 차를 샀습니다. 그 차를 실제로. 왜냐면 배경화면에 맨날 보니까 매일마다 뭐 회사를 다니고 뭐 대학교 때 뭐 이제 뭐 카페에서 일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이럴 때 항상 내 머릿속에 그냥 드는 게 뭐냐면 나 이거 딱 내가 그 나이 됐을 때 무조건 다 산다. 무조건 산다. 네, 무조건 산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학원 초기에 있었어요. 학원 초기에. 초기에.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색깔 막 좀 이상한 차 있었는데. 네. 네? 아, 그 당시엔 비쌌겠지. 조금 비쌌겠지. 아무튼 이제 그 차를 13년 동안 있었어요. 지금은 차가 바뀌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가가지고 스포츠카 찍어가지고 내 배경화면에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면 그걸 이길 사람은 없어요. 매일마다 그걸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야. 그 다른 차가 눈에 보이지 않아. 무조건 그거야. 무조건 그거. 네. 다행히 원장쌤이 실제로 그 차를 샀을 땐 실제로 연식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아무튼. 그래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마지막 할 거는 나의 목표 점수를 네, 작성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자, 듣기랑 독해, 이 듣기랑 리딩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0점 만점인데 목표 점수를 쓸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50점이라고 해서 50점을 목표 점수로 적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만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나는 무조건 만점 받을 거다. 그러면 49점이 맞습니다. 49점. 아니면 뭐 47점, 45점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목표 달성했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있고 같은 학년이지만 응시하는 레벨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맞게 제가 설정을 할 겁니다. 맞게.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해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레벨에 맞게 응시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네. 또 때로는 그 레벨이 아니어도 그 레벨을 응시해야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이 주니어면 직전에 뭐 베이직에서 2등급, 1등급을 받았었다. 그럼 이제 베이직을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레벨에 맞게 배정이 됐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책을 받았기 때문에 주말간 집에서 책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때 이 중에 한 권만 들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두 권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두 권 다. 이해되셨나요? 네, 두 권 다 들고 다닐 거고 자 마지막 공지사항은 여기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오늘 온 종이에 오른쪽 위에 보면 학부모님 서명, 부모님 서명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뭐 하고 왔어? 뭐 원장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인데 뭐 하고 왔어? 몰라. 뭐 무슨 뭐 자동차 얘기하시던데 뭐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제발 이러지 말고 부모님한테 가서 오늘 이거 수업 잘 들었다고 사인 받아가지고 요 종이는 다음 수업 올 때 선생님한테 제출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레벨마다 오늘 온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오는 레벨도 있지, 오늘, 그러니까 9시에 오는 레벨도 있지만 시간대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다른 사람들은 수업 시간이 다른 겁니다. 수업 시간이. 근데 그 시간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수업 시간은 부모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집에 가기 전에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오늘 오전 8시에 문자 보냈거든요, 원장쌤이. 오전 8시에 보냈는데 8시에 보낸 그 문자를 내가 만약에 못 받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했는데도 못 받았다 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폰 번호가 차단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 내 번호가 아니면 뭐 변경된 적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집에 가기 전에 앞에 경락쌤한테 가셔서 저 번호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내용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